이번에는 네 번째 기법인 암기, 저장, 메모리입니다. 성공적인 연설은 완벽한 암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연설문 암기는 필수적이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연설문이 다소 길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연설가인 시세로 혹은 키케로의 케이틀렌에 대항하여 라는 연설은 3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설을 끝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려면 사실과 일화, 숫자나 예시를 적시에 기억해야 하고 청중이 연설문의 중요 부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행하는 연두교서는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내용도 방대합니다. 따라서 연단에 서기 전에 긴 연설문을 외워 연설 도중에 틀리거나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겠죠. 그리고 중요 부분도 강조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연설 방법에 따라 완벽할 때까지 소리를 되뇌어 하는 연습은 필수겠죠. 암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연상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외우는 Method of Losai입니다. 기억법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머릿속에 특별한 장소, 상상의 방이나 기억의 궁전을 그려서 연설 내용과 연관된 시각적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관하여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기억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대회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Method of Losai를 검색하면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암기의 중요성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왔습니다. 즉 연설 시 텔레프롬프터를 이용하여 긴 연설문을 틀리지 않고 외우는 노력을 경감시켜줬죠. 옛날처럼 연설문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진 거죠. 지금은 완벽히 외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나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할 때 내용을 화면에 띄워주는 장치로 인해 잊어버리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터를 보고 읽더라도 마치 외워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은 필수이겠죠. 암기 메모리 규범은 도서관의 자료 보관 방법이 효시로 알려져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5가지 규범 중 마지막인 연설, 출판, 딜리버리 규범입니다. 연설은 연설자가 청중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개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이 지니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합니다. 목소리, 발음, 손짓, 몸짓, 제스처, 시선의 방향, 언어의 문법 등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요. 연설이란 규범은 일러쿠션, 즉 웅변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웅변학원에 가면 목소리 내는 방법, 단어 강조하는 방법, 소리, 높낮이, 손짓, 몸짓 사용법을 가르치죠. 이들이 모두 이 마지막 규범에 속합니다. 연설의 규범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연설자가 연극하듯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연회장이나 사원, 원로회의에서 배우가 청중에게 독백하듯이 연설자는 공연을 하는 것이었죠. 이런 웅변술은 후대의 아일랜드 배우인 토마스 셰리단 박사의 웅변술 강의와 아일랜드 교육자인 길버트 어스틴이 쓴 키로노미아에서 체계화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웅변술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들을 압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판도 딜리버리 규범에 속합니다. 18세기 이후 학문의 발달로 인해 수사학의 중심이 글쓰기로 이동함에 따라 딜리버리 규범에 출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출판 기술은 많이 발전했죠. 과거에는 종이책에만 의존했지만 이젠 개인도 사이버 공간에 글도 쓰고 그림도 동영상도 올려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출판의 개념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규범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설을 위한 5가지 규범들도 레드릭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과정을 거쳐 연설문을 작성하면 청중을 설득하기 좋은 연설을 할 수 있나요? 이는 물론 레드릭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처음엔 그러지 못하겠죠. 어린 학생들은 이런 규범들을 가르쳐 주더라도 다양한 표현 방법들과 잘 짜여진 연설문을 만들 능력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연설 기술은 암기와 모방입니다. 초기에는 유명한 웅변가들의 연설들을 암기하거나 모방하도록 연습을 시키기도 하며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서론이나 본론 혹은 문장들이나 내용들을 짜깁기 하여 연설의 형태와 구성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합니다. 머릿속에 연설의 틀을 새겨 놓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요즘 논술학원에서 진부한 표현을 빌어 글을 쓰도록 가르치는 것처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2500년 전에 사용하는 교수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어 연설을 할 때는 레드릭에서 제시한 5가지 규범들을 통해 연설문을 작성해야 되고 연설문 자체가 자신만의 표현법과 구성법을 이용하며 조직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연설문이 창작물이어도 물론 거짓과 허구는 포함하지 않아야겠죠. 거짓과 허구를 포함하고 있는 연설문은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수사학에 속합니다. 단순히 설득이 목적인 것이죠. 이런 연설은 단호히 배격돼야 하고 사실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진실을 드러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라야 합니다. 연설 속에 픽션이 들어있으면 연설자의 이토스에 손상이 가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